네, 각 경제 채널의 이제 특징주들을 보니까 뭐 건설주들도 보이고요. 바이오주들도 보이고 어떻게 보세요? 예, 일단 뭐 역시 LG전자 가장 눈에 띄는 것 그쵸, 같고 뭐 예.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그 삼성전자 참 많이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정말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그러게요. 어쨌든 특징주로도 오늘도 그 각 이 방송사마다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이렇게 후성 같은 약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 이제 눈에 띄고 그 건설주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최근에. 그러니까요. 오늘 네. 같은 경우 왜냐하면 최근에 건설주가 좀 빠졌는데 아무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건설주를 되게 좋게 보는 게 내년에 어쨌든 그 아파트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. 정부 정책으로 보면. 그래서 오늘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뭐 대우건설은 뭐 또 수주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 쪽으로는 확실히 건설업종이 오늘 가장 좋고 역시 종목은 삼전, L전이 역시 오늘 가장 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나라의 축을 좀 세우고 있는 두 기업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. 네.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는요. 아니, 네. 사실 아까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자료나 이렇게 기사 검색해 보니까 올해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삼성전자라고 삼성전자. 예, 옛날에는 네.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. 거의 뭐 국민주 수준이 된 예, 거죠. 근데 오늘도 네. 뭐 주가 이렇게 또 올라가서 그러게요. 예,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특징주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.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역시 뭐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네. 것 같은데 이제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.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? 네. 사상 최고가인데 팔아야 되나? 아니면 더 사야 되나? 막 이런 고민들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사실 뭐 주가의 고점이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저는 뭐 계속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주도주잖아요.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주도주고 네. 지금 사상 최고가 넘었고 근데 지금 주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올랐느냐를 보지 마세요.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일단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이제 500조 넘어섰거든요. 우선주랑 합쳐서. 네. 근데 뭐 그 대만의 TSMC보다 아직도 좀 싼 편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600조가 넘고요. 애플이 2000조가 넘잖아요. 근데 그런 거랑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물론 뭐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한국의 1등 기업 삼성전자가 이제 500조라는 거는 여전히 뭐 저는 좀 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결국 지금 올라가는 배경은 반도체거든요.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이 슈퍼사이클이 2021년 말이나 22년 초에 온다고 지금 대부분 예상들을 많이 하고 예. 있어요. 그러면 아직 1년 남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막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. 근데 주가가 엄청나게 좀 빨리 반영은 하지만 반도체 경기 지금 초기 사이클이에요. 근데 단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반도체 초기 국면에서 그냥 덜컥 이익 실현하는 것도 너무 좀 저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8만 전자가 될지 9만 전자가 될지 나중에 진짜 10만 전자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 같은 경우 우리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주도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뭐 얼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까지는 전 계속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 얼마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내가 보유해야 할 만한 어떤 그 이유가 사라졌을 때 예.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.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다시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이 너무나 또 안 좋아져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충격을 준다거나 예. 뭐 아니면 이제 삼성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뭐 큰 타격을 받는다거나 안 팔려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내년에 확인을 하면 돼요.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어떠한 뭐 리스크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런 유혹에 좀 많이 빠지세요.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좀 팔아놓고 또 빠지면 다시 사야지. 예. 그런 유혹을 많이 겪는데 삼성전자 결코요. 만약에요. 이번에 6만 원 넘을 때부터 사고 팔고 하신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수익을 지금 이만큼 낼 수 없었을 겁니다. 그냥 가지고 계신 분보다. 왜냐면은 그렇죠. 정확하게 고점 저점을 잡기가 힘들어요. 팔아놓고 사야 되는데 그 저점을 모르거든요. 그러면 결국에 놓쳐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주가 올라갈 때 이제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개인 투자자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좀 팔지 말자. 좀 네. 계속 가져가 보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네. 뼈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뭐 지금 시총이랑 대비했을 때 저평가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. 어떤 종목일까요? A스토리인데 뭐 드라마 제작사로 유명하잖아요. 킹덤이란 드라마로 넷플릭스 이제 예전에 공급을 해가지고 한번 대박이 났었는데 그 후로 이제 지리산 2까지
킹덤 2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없어가지고 적자를 좀 봤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내년에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요. 이제 네. 전지현 씨 주연인데 그게 갑자기 이제 중국의 아이치라는 OTT 회사에 이게 판권이 넘어갔습니다. 넷플릭스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좀 되게 의외였던 거죠.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가져갔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시장에 진출을 선언을 해버렸어요.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좀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쿠팡 아시죠? 쿠팡이 예. 갑자기 그 쿠팡 플레이라고요. 아마존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동영상 서비스를 오늘 출시를 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 저도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 좀 생소하긴 한데 아니 쿠팡은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왜 이걸 할까? 결국에 이제 2,900원이 그 로켓 와우 회원인가요? 그거 내면 이제 회원 가입이 돼서 이제 뭐 배송비도 무료로 받기도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쿠팡 플레이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팡 외에 다른 거 쓰지 마라. 우리가 동영상까지 다 제공해 줄게. 한마디로 이제 락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아예 잡아버렸다는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넷플릭스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네이버를 겨냥한 것 같아요. 네이버하고 지금 쿠팡이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니까. 그쵸. 그래서 쿠팡만 쓰세요.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포문을 좀 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결국 쿠팡 플레이의 핵심 뭐냐면 영상이잖아요. 그 영상을 누가 만들겠습니까? 뭐 드라마 회사나 뭐 아니면 다른 콘텐츠 회사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에이스토리나 아니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의 몸값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거기에 넷플릭스도 당연히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어차피 아시아에 오면 한국의 드라마를 사지 않고서는 아시아에서 승부를 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에 스위트홈인가요? 예. 그 드라마가 물론 아시아도 잘 나가는데 전 세계 시청률 3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 3위에다가 미국에서 8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대단하네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도 통해요. 마치 그 BTS처럼, K-팝처럼.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말 이런 이제 변화들을 봤을 때 뭔가 진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산업에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좀 자꾸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A스토리가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시총이 3천억이 안 됩니다. 충분히 잠재력을 감안해보면 저는 아직도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내년까지 한번 큰 그림 보시면서 산업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에이스토리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특징주는 또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. 좀 예. 약간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기술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2차 전지 장비 회사예요. 예. 근데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35,000원인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. 107,000원이니까 굉장히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형태가 되게 많아요. 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형도 있고 그리고 원통형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. 예. 근데 그 어떤 형태여도 다 이 회사는 다 납품이 가능합니다. 어떤 것도. 그래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있고 고객사도 뭐 LG, 삼성, SK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폭스바겐, BYD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타, 소니 이런 기업들한테도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은 검증돼 있고 그다음 배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것도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. 오래 예. 쓰면. 근데 폐 배터리를 재활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걸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그때 이제 폐 배터리가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사해주는 장비가 또 필요한데 이 회사가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가도 그렇게 공모가가 비싸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좀 좋은 주가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나면 물량 부담이 있어요. 기관 투자나 이런 쪽에서 물량을 던지는데 그 물량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지만 네. 내년까지의 성장 그림을 본다면 여전히 좀 매력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주주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를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상장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는 종목인 네. 것 같은데, 네, 오늘도 1%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. 이런 재료들 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길 네.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